그러면 오늘 쭉 보신 다음에 이제는 song form with trio. 그럼 트리오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부분? 트리오.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요 형식 1, 근데 가요 형식 2, 트리오, 가요 형식 1인데 이 트리오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형식은 두 개의 가요 형식을 결합하여 만들었어요. 처음 것은 주된 가요 형식으로 두 번째 것은 부차적인 가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A가 주된 가요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부차적인 가요 형식입니다. 잠깐 중국분을 위해서 들어볼까요? 这个形式是结合两个歌谣形式而制作的。第一个是主要的歌谣形式，第二个是次要的歌谣形式。 네, 들으셨나요? 그러면 미니엣 악장에 있어서 두 개의 가요 형식의 연속적인 사용은 어떤 걸까요? 두 개의 춤이 한 쌍을 이루는 형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엣 악장 여러분이 보시면 반드시 가요 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그거는 두 개의 그 가요 형식이 합쳐진 트리오라는 부차적인 그런 가요 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로 가죠. 그래서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A를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식을 song form with tr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걸쳐서 흔히 사용된 형식입니다. 두 개의 춤곡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나온 형식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중국말 한번 들어보세요. 会命名乐章来说，连续使用二个歌谣形式是从二个舞蹈成对的形式开始的，在文艺复兴时期和巴洛克时代经常使用。 그래서 그 춤의 형식으로 보면 파반느와 갈리아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더 파사메조와 살타렐로 그리고 알르망드와 쿠랑떼죠. 이런 게 세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카포 또는 첫 번째 춤으로의 복귀는 바로크 시대에 발전된 것입니다. 다카포 그리고 첫 번째 춤으로의 복귀는 바로크 시대에 발전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ABA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로크 시대에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打卡口或重返第一支舞蹈是在巴洛克时代发展起来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打卡口或重返第一支舞蹈是在巴洛克时代发展起来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요 형식 1, 가요 형식 2, 가요 형식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A 큰 형식이 이제 지금 굉장히 처음에 우리 송폼에는 한 부분 형식, 두 부분 형식 아주 간단하다가 조금씩 지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가요 형식 1, 가요 형식 2, 가요 형식 2 하나의 형식이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A 큰 안에 보면 여러분이 A, B, A 또 가요 형식 2도 C, D, C 가요 형식 1은 A, B, A 다시 반복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트리오라는 게 뭔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트리오는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 형식에서 1에서 굉장히 활발했다면 트리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완전히 대조적인 형식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조는 어떤지요? 트리오는 관계조나 관계선법으로 바꿉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다 조용하게 첫 부분의 가요 형식보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아시겠어요? 중국 학생들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트리오의 마침 제슈 트리오의 제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리오의 마침이 전격 종지 뭐죠? 대답해 보세요. 5도에서 1도 반종지 하면 5도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스케르초 그래서 복귀적 연결구로 가용식 1에서 복귀적 연결구로 해서 가는 스케르초 101에서 104마디 요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코다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뉴엣 형식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형식이면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트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 연주했는데 이제는 종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전격 종지, 반종지 그러고 이래서 여기는 복귀적 연결구로 해서 스케르초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코다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형식적인 부분을 조금 하고 한다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격 종지 트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모차르트 교향곡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14분부터 들으시면은 미뉴엣이 나옵니다. 발전이 되죠? 다시 반복. 아까 뭐랬죠? A 반복, B, 그 다음에 A, 다시 이제 좀 이따 다시 반복하죠. 아까 지금 이것은 제1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오 나오죠. 어떤가요? 성격이 대조적이죠. 한 1도로 전격 종지됩니다. 다시 반복하죠. 트리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거 뭐? 다시 뭐라 그랬죠? B. 그러니까 C 나온 다음에 DC. 다시 A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C로. G 메이저. 그 다음 다시 A로 돌아가서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반종지. 여러분 이건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5의 스케르초 부분이에요. 235마디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부분이 트리오가 5도로 반종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복귀적 연결 베토벤의 소나타 오프스 2의 넘버 3의 그 스케르초를 101에서 104마디를 한번 볼까요? 다시 변형된 다음에 끝나죠. A가 계속 이건 발전되죠. 어떻게 보면 B인데 B죠. 이제 A B 그때도 D랑 둘이 완전히 달라지죠. C 나왔죠. D 그래서 다시 가형식 1로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끝났어요. 근데 고다가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지금까지 여러분이 특이한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요형식 1, 가요형식 2 반드시 A, 뭐 이리 B, C, D, 뭐 A, B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A, B, A 그 다음에 C, D, C 그래서 A, B, C, A, B, A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여기에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미뉴엣과 스케르초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별표를 3개나 6개나 7개 막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악장으로 된 고전파 교향곡은 종족 미뉴엣을 포함하죠. 미뉴엣. 그런데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토벤은 스케르초가 미뉴엣 대신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토벤의 작품에서 보면 미뉴엣 대신에 스케르초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학생들은 한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乐章的战鼓传派交响曲往往包括 minuet， 贝多本是由施尔佐取代 minuet 的。 다시 한번 3乐 들어보세요. 章的战鼓传派交响曲往往包括 minuet， 贝多本是由施尔佐取代 minuet 的。 아시겠죠? 그러면 미뉴엣과 스케르초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그 차이를 더 명확히 할 수가 있겠죠? 템포 마킹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연주하는지 알겠죠? 미뉴에트는 모데라토입니다. 절대 빠른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뉴에트는 한 마디를 3박으로 셉니다. 1, 2, 3 이렇게 춤곡이에요. 근데 너무 빠르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춤입니다. 그래서 스케르초는 빠르면서 한 마디를 한 박으로 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주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미뉴엣 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빨리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서 미뉴엣과 스케르초가 어떤 건지 아셔야 합니다. 密纽约与十二奏的区别：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简密纽约是马甸打头，用3拍子数一句，前12奏说得很快，一句话一拍即合。密纽约与12奏的区别：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简密纽约是马甸打头，用3拍子数一句。 前12奏说得很快，一句话一拍即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이든의 미뉴에트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연주를 하면 연주가 되게 웃기겠죠? 조금 더 감동이 적겠죠? 그래서 하이든의 미뉴에트는 미녀품의 무곡 모차르트의 미뉴에트 그러니까 보다 우아하고 단아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 적혀져 있네요. 하이든의 미뉴에트는 미녀풍의 무곡 모차르트의 미뉴에트보다 우아하고 단아합니다. 海顿的密纽约民谣风格的舞曲，某杂志中的密纽约优雅端庄。
다시 한번 海 들어보세요. 登的秘密街头，民谣风格的舞曲，某杂志中的秘密街头，优雅端庄。 아시겠죠? 그리고 베토벤의 스케르초는 어떨까요? 그러면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익살스럽고 동적인 강몽입니다. 베토벤이 스케르초 형식을 소나타의 3악장으로 새로이 고안했지만 최초의 사용은 하이든의 스트링 쿼르텟에서 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의 소나타에서 고안된 것인데 이게 어떤 스트링 쿼르텟에서는 하이든이 썼다는 얘기죠. 贝多芬的12奏是诙谐而动情的感染。贝多芬重新设计了12奏形式，为索诺第3乐章，但最初使用是海的日我这些他33。 다시 한번 贝多芬的12奏是诙谐而动情的感染。贝多芬重新设计了12奏形式，为索诺第3乐章，但最初使用是海的日我这些他33。 네, 아시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과제로 저희 중간고사 대체로 과제를 낼 것입니다. 7주차에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볼 텐데 이 미뉴에트와 스케르초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적으시고 여기에 한 곡씩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베토벤의 스케르초에서 한 부분, 한 곡, 하이든의 미뉴에트, 모차르트 미뉴엣을 하나씩 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이 중간고사 그리고 과제를 여러분이 이 캠퍼스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숙제가 바로 이번에 중간고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또 이 가요 형식 녹톤에서는 4분의 4박자고요. 가요 형식 2는 4분의 3박자여서 이렇게 박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녹톤에서 지금 이 트리오 형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죠? 도입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르죠. 어떻게 됐죠? 4분의 3박자가 됐어요. 이 트리오 부분. 그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셔서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다시 돌아가죠. 다시 가요 형식 1로 돌아가죠. 4분의 4박자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贝多芬的12奏是诙谐而动情的感染。贝多芬重新设计了12奏形式，为索诺第3乐章，但最初使用是海的日我这些他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songform with trio에 대해서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복습을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songform 다시 복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품 하면 가요 형식, 끄야오 싱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가요 형식이란 민요나 찬송과 같은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노래 형식입니다. 끄야오 싱슈슈 지샹민 굉장히 힘드네요. 허 찬송자 아시죠? 단춘 샤구이모더 끄야오 싱슈 가장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노래 형식입니다. 명확한 화성 구조와 뚜렷한 종지들로 완결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악곡이나 기악 소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도입부, introduction, 다우르부분, 도입부. 그래서 대개 반주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본적인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적인 도입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마치 곡 하나처럼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도입부. 그 다음에 하나의 부분이나 주제를 다른 부분의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한 패시지 역할을 하는 연결구. 기억하시죠? 복귀적 연결구는 같은 연결구인데 이미 나타났던 주제,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로운 주제가 아닌 이미 나타났던 주제나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종결구는 종지를 재인식시켜주는 화음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종결구죠.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 간주, 두 개의 주제나 주제의 반복 사이 또는 두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패시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길이의 패시지로서 주요 요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그 형태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주제구라고 할 수 있는 삽입구,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전개, 주제 요소의 일부, 음영의 반복, 동형 진행, 전조 등에서 생기는 특수한 확대 유형을 말합니다. 소전개는 주제나 파트 뒤에 따르고 연결구, 복귀적 연결구나 새로운 파트로 유도를 하지요. 종결구 하면 곡의 마지막 주제나 파트 뒤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소재는 앞서 나타났던 부분의 일부에서 인용해서 하죠. 여러분,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尾声素材应用在前面出现的部分，不同情况形成完全不同的终结区。 다시 한번. 尾声素材应用在前面出现的部分，
不同情况形成完全不同的中节区。 아시겠죠? 그 다음 호주. 끝부분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부분이죠. 거의 코다랑 비슷합니다. 昆门至赤列角连接陆地过容。 다시 한번요. 昆门至赤列角连接陆地过容。 아시겠죠? 한 부분 형식. 마지막 악구를 제외하고는 종결적 종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다른 단어막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특징도 보여주지 않는 한도막 형식. 설명해. 除了最后的乐句外，它不会以终结的结束结束，也不会表现出任何可以分成另一个倒模的特征。这一形式的长度由一个乐句到一个双重乐节的单位组成，作为一个分段的构成，也具有完美的音乐内容。 다시 한번. 除了最后的乐句外，它不会以终结的结束结束，也不会表现出任何可以分成另一个倒模的特征。这一形式的长度由一个乐句到一个双重乐节的单位组成，作为一个分段的构成，也具有完美的音乐内容。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악구들로 구성된 한도막, 불규칙 악구들로 구성된 한도막, 이중 악절로 구성된 한도막, 여기에 대해서 여기 그 다음 PPT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부분 형식. 그래서 A, B. 그래서 두 부분 형식, two part죠. part 1, part 2. part 2와 part 2의 길이는 동일한 것이 통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part 2가 1보다 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얘가 있으니 쭉 보시고요. 종지에 대해서도 그다음 3부분 형식 A, B, A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B 부분은 어떤지, B 부분은 어떤 파트 1의 연결구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파트 1에서 파생된 경우도 있고 새롭고 독립적인 요소로 작곡된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 3는 파트 1의 자이션, 재현이죠. 그래서 확대 또는 새로운 요소를 부과시켜서 연장해서 나타나는 경우, 축소, 반복하는 경우, 수식하는 경우, 전조되어서 재현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 부과시켜서 확대되는 경우 중국 학생들 들어보세요. ABA에서 파트 3. 扩大或添加新因素，延长较长时间时。扩大或添加新因素，延长较长时间时。 그 다음 축소. 반복되어 있는 경우. 今以一个乐句缩小至反复时。今以一个乐句缩小至反复时。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식하거나 파트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修饰了相当多部分，但 PART1 的要素原封不动出现时。 그 다음 전조 형태로 재현되는 경우. PART1 的前兆形态再现时。 그래서 3부분 형식에서 파트 3 종결로 끝내져 있으나 어떤 때는 이렇게 끝나는 대부분이 소종결구, 종결구 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부분 형식의 끝이
各要3部分的形式以 PAR 体3结束，但是掌作品中 PAR 体3之后还有以下部分。 아시겠죠? 그리고 O 부분 형식 AB, A prime, A, AB, AB prime, A, AB, AC, A. So form with trio. 그래서 가요 형식 1, 가요 형식 2, 가요 형식 1. 아까 가요 형식 1이 가장 뭐예요? 단순한 형식이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한 그 형식에서 이제 그게 2개, 3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가요 형식이 합쳐지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부차적인 가요 형식으로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형태도 좀 다르고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요 형식 1, 가요 형식 2, 트리오, 가요 형식 1.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서부터 됐다고 그랬죠? 바로크,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2개의 춤이 같이 쌍을 이루는 형식에서부터 발전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카포 첫 번째 춤으로의 복귀는 바로크 시대에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오는 대조적인 형식을 성격을 띠고 있고요. 보다 조용하게 관계조나 관계선법으로 바꿔져 있죠. 그리고 차분하고 그래서 종지는 전격 종지로 된 경우도 있고요. 반종지, 그 다음에 코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B, A, B, C, A, B, A, A, B, A, C, D, A, C, D, C, A, B, A 이런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수업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꼭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중간고사의 과제이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죠. 미뉴에트와 스케르초의 차이점. 미뉴에트는 뭐예요? 모데라토이며 3박. 스케르초는 빠르며 1박.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密语与12奏的区别：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黑五星。前密语是马调打头，用3拍子数一句。前12奏说得很快，一句话1拍即合。 아시겠죠? 그 다음 하이드의 미뉴에트는 모차르트의 미뉴에트보다 우아하고 단아하죠. 海顿的秘密约头，民谣风格的舞曲某杂志中的秘密约头，优雅端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베토벤의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고 동적인 그런 감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베토벤의 스케르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베토벤이 스케르초를 미뉴에트 대신 썼죠. 이게 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贝多本的12奏是诙谐而动情的感染。贝多本重新设计了12奏形式，为琢磨第3乐章，但最初使用是海顿日我写他33。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베토벤이 스케르초를 미뉴에트 대신 썼다는 거죠.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타에서 3乐章的战鼓传派交响曲往往包括音乐乐谱，贝多本是由12奏取代音乐乐谱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녹톤에서 나오는 ABA 했죠? 그럴 때 또 박자가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PPT를 계속 보시고 또 음악도 들으시고 그래서 수업에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이 수업이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